네, 최근 미국에서 가장 핫한 경제 이슈와 증시 이벤트에 대해서 섹터와 종목들을 확인해보는 시간 이원주의 티커 서치 시작합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계속해서 예고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가 이제 개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5분 전에 아마 개최가 됐을 텐데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에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마스터 플랜 3 뭐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반값 테슬라 이런 얘기도 계속 흘러나왔었는데 과연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앞으로 테슬라 주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냐 좀 고민을 해보면 그 첫 번째로는 실제로 그 경기에 관련 없이 이렇게 앞으로 테슬라가 예상하고 있는 뭐 이제 매출의 성장률 CAGR로 50%가 나올 수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그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많은 차종을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그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차종을 늘리는 게 조금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 좀 전반적으로 뭐 사이버 트럭이나 아니면은 좀 더 저렴한 그 등급의 차종을 좀 발표하는 게 좀 아무래도 주가상으로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그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전체 시장 대비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한 6개월, 1개월 이렇게 아웃퍼폼할 수 있느냐가 결국 궁금하실 텐데. 결론적으로는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기본적인 예상이고요. 이유는 사실 이미 그 테슬라의 실적 컨센서스에는 테슬라가 주장하고 있는 매출 성장률과 그리고 원가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많은 리스크들이 좀 산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원재료 가격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중국에서도 전기차 시장이 아무리 성장 시장입니다만 중국에서도 성장률이 좀 꺾이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주가가 오를 수야 있겠습니다만 이게 시장을 전체 아웃퍼폼할 거냐면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말씀드릴 종목들은 그 전체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섹터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물론 테슬라의 인베스터 데이 중요하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월가 워즈 유튜브 채널 검색하시면 유동원 유한타증권 본부장과 함께 라이브가 최근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TV로는 저희 MTN 보시고 스마트폰으로는 유튜브 월가 워즈 같이 보시면서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얘기는 간단하게 여기서 일단 뭐 마무리가 되는 대로 나중에 또 정리를 해드릴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테슬라 이외에 저희가 또 계속 살펴봐야 되는 그런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오늘 좀 브리핑을 먼저 좀 해주시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일단 오늘 크게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첫 번째는 연말까지 전체 증시 분위기 좀 설명을 드릴 거고 S&P 500 기준으로 3,300에서 4,000포인트 정도의 예상 밴드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두 번째 포인트로는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아무래도 그 기업 실적은 좀 완만히 버틸 수가 있는데 그 증권 시장의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은 좀 낮아지는 스타일의 증시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증시에서는 좀 가치주를 좀 쳐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가치주 위주의 전략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아무래도 실적 안정성이 과거 대비 많이 올라간 철강 섹터 그리고 중국이 아직 그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의 여행 수요들이 아직 그 세계로 뻗어나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 가면서 좀 커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 관련 수혜 섹터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철강 종목과 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들 좋아하고 있는지까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증시 분위기 그리고 또 전략에 대해서는 가치주 그리고 또 리오프닝 관련주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까지 쭉 이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계속해서 끝까지 시청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분위기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작년부터 3,300에서 4,000포인트 정도의 전망이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배경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핵심적인 근거는 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연준이 굉장히 긴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M2 통화량이 잘 안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금리도 많이 못 내리는 거고 이런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 좀 뭔가 시장은 좀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들을 많이 반영한 PER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좀 그 연간으로 가면서 좀 이제 지표들을 확인하다 보면은 PER이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1월부터 증시 올라갔다가 좀 최근에 내려오는 것들은 좀 이런 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그 첫 번째 통화량 감소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연준은 지금 대차대조표 총자산을 작년 연말 대비해서 한 2% 정도 낮췄습니다. 사실 이 몇 개월 만에 2%라는 건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자산을 계속 매각하고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통화승수 개념이라고 해서 민간에서는 계속 통화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여전히 그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좀 탄탄하고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어떤 그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산 대비 부채의 정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대출 증가율이 좀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네. 연준이 통화량을 줄이는데 은행이 늘리는 그림으로 가면서 실제로 연준의 총자산은 2% 줄었지만 전체 M2 통화량은 0.2%밖에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경제 통화량이 계속 이렇게 그 커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면 그 경기가 꺾이기도 쉽지가 않은 거고 그러네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은 오히려 견고할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근데 반면에 원래 증시가 이제 기업들의 실적과 밸류에이션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네네. 막상 이 PER이라는 거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 역사적인 평균이 한 18배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한 적정 수치로 보고 있는 건 16배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전반적으로 실적은 견고히 버티지만 PER은 좀 만만히 내려가는 증시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동성은 그래도 좀 밑받침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증시의 하단을 조금씩 지켜주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분명히 유입되고 있는 것도 국내 그리고 뭐 해외 다 해당되는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밸류에이션을 생각하면 또 이제 조금은 이런 금리 부담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이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어떤 박스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 증시가 아닌가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종목 선택이나 업종 선택이 가장 좀 중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또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가치주, 철강주 영역을 좀 보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럴 때 좀 사야 되는 종목들은 어떤 거냐면 밸류에이션이 증시 자체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림으로 갈 거예요. 네. 근데 이럴 때도 밸류에이션이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일단 좀 첫 번째로는 고민해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전반적인 경기가 뭐 좋진 않다 보니까 실적이 완만히 감소는 할 것입니다만 이럴 때도 좀 정해진 실적 성장이 나오는 섹터는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이 두 가지 컨셉에서 첫 번째는 철강입니다. 네. 그 철강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 중국 경기에 굉장히 연동되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렇죠. 왜냐면 중국 철강이 전 세계 공급의 50%고 중국에서의 수급에 따라서 철강 가격이 결정되고 이런 게 미국 철강 가격이 결정됐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시황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좀 심했었는데 그 최근엔 좀 트렌드가 다릅니다. 그 이제 탈세계화 현상 때문에 미국이 전반적으로 철강의 보호 무역을 좀 강하게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 해외 철강에 관세를 매기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인프라 법안 2021년에 통과한 거 내용을 좀 보면은 그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너네가 무조건 미국 철강사의 철강 제품을 쓰라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철강 시장과 다르게 미국 철강 시장이 좀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실적의 어떤 사이클인 산업인데 이 하단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 안정성은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인프라 법안 같은 것들의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설계하고 입찰하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저희가 이제 8월 하반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실제 이런 것들이 철강 수요로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철강사를 일단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들입니다. 숫자를 좀 말씀드리면은 그 중국에 그 이제 아웃바운드 여행자들이라고 하죠. 중국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숫자들 이런 것들이 통계로 나오는데 그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 240만 명 정도가 해외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2019년 기준으로 3,7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이런 리오프닝이 되기 전 숫자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아직 낮은 상황입니다. 아직 멀었네요. 아직 멀었고요. 지금 전반적인 리오프닝 수혜를 겪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뭐 미국, 유럽 뭐 이런 쪽이고 지금 최근에 또 일본이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하반기에 가면은 중국도 이게 돌아오기 때문에 좀 정해진 실적 성장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뭐 여객, 호텔, 레저 같은 것들 기업들에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과 리오프닝,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양회가 또 이번 주 주말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철강과 리오프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또 탈세계와 생각해 보면 철강은 또 다른 모멘텀으로 하나가 또 작용할 수 있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대표적인 미국 철강사는 보통 그 두 개 정도를 말합니다. 그 뉴코어랑 스틸 다이내믹스라는 네. 종목 두 개를 보통 고민을 하는 건데 현 시황에서는 스틸 다이내믹스가 조금 더 유리한 업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스틸 다이내믹스요. 네, 스틸 다이내믹스가 STLD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스틸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부 중에서 이 철강을 완제품을 파는 비중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강이 보통 이제 쇳물을 끓여서 좀 반제품을 만드는 개념의 철강 사업부가 있고, 네. 그리고 철강을 실제 그 쓰일 수 있도록 가공하고 이렇게 좀 그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철강 제조 사업부가 좀 따로 있는 편인데 예. 지금 굉장히 시황이 좋은 건 철강 제조 사업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철강 제조 사업부 영업이익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좀 유망하기 때문에 지금은 1등 기업인 뉴코어보다는 2등 기업인 스틸 다이내믹스를 좀 매수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리얼라이언스 스틸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리얼라이언스 스틸도 좀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철강 제품을 사서 그 최종 소비자가 이런 모양으로 좀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이걸 가공해서 파는 스틸 서비스 센터를 전국에 깔아놓은 업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왜 좋냐면은 이렇게 경기가 좀 불확실하고 좀 전반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기업들이 이렇게 철강을 이렇게 자르고 뭐 이제 구조화하고 이런 캐파를 잘 구축하기를 좀 싫어하고요. 그리고 이런 철강 제품을 이렇게 거대 창고에 모아놓는 웨어하우스 투자도 좀 적습니다. 그럼 그럴 때 이런 RS 같은 기업들이 소규모 단위로 계속 주문을 주게 되면은 그걸 그대로 다 수혜로 있거든요. 예. 실제로 뭐 스틸 다이내믹스, RS 다 지금 신고가 기록 중인데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아직까지 인프라 법안 그 실제 수혜가 하반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 게 예. 철강업체 쪽에서의 얘기들이고요.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제일 좀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 오히려 호텔 업체들입니다. 네. 그 호텔 업체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최근에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좀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들이 이미 입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아시아가 시작인 건데 그 어디가 좀 수혜해 볼까 고민해 보면은 이미 브랜드 가치가 엄청 뛰어난 호텔들이 좀 수혜해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호텔 투자할 때는 그 캡레이시라는 지표가 조금 중요한데요. 네. 캡레이시라는 건 보통 이제 호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 나누기 그 호텔 가격을 말합니다. 이 캡레이시 지금 한 8% 정도가 되는데요. 네네. 이게 옛날에도 8%였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호텔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금리가 지금 많이 높아졌으니까 이게 예. 매력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호텔이 막 지어지고 있는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그런데 사실 이게는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힐튼이나 메리어트 같은 업체들은 이 브랜드만 달아도 사실 이 캡레이시 훨씬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 메리어트나 이런 힐튼 같은 기업들은 호텔 객실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준비된 업체들인데 막상 이제 하반기 때가 되면 이제 중국 관련된 수혜가 좀 기대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은 큐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그 대형 그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은 이게 프라이스랑 그 퀀티티의 성장에 같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러네요. 컨셉에서 좀 좋아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메리어트 호텔 그리고 이 힐튼 월드와이드라는 기업 두 가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 관련주 그리고 리오프닝 수혜주 종목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티커 서치이기 때문에 티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틸 다이내믹스, STLD 그리고 릴라이언스 스틸, RS 이 두 종목이었고요. 메리어트와 힐튼 뭐 워낙에 유명한 종목들이니까 MAR 그리고 HLT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시장에서도 계속 주목받고 있고 앞으로도 하반기까지 좀 주목해야 할 그런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이원주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